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남해안 수산업계가 어족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로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에 발맞춰 새로운 양식 산업과 지원 정책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수산업이 지역 경제 기반의 중심축이었던 여수. 올해 여수 지역 어민을 비롯한 수산업 종사자는 3만여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30% 이상 줄었습니다. 어선도 4천여 척만이 등록돼 지난 5년 동안 600척 정도 감소했습니다. 무분별한 남획과 함께 바다 사막화와 어장 환경 오염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가 또 가속화되고 있고 또 매년 반복적으로 적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상수원으로 어피해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족 자원을 늘리기 위한 인공어초 투하와 취업 방류 사업 등도 어장 회복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하인 식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은 그 원인을 제공한 그 당사자들에 의한 식태 조사였습니다. 정부는 잡는 어업은 더 이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르는 어업인 양식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양식 품종을 다양화하고 양식 기술의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상가두리를 관리하는데 가능한 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일손을 돕거나 이제 경비를 절약할 수 방안도 같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수산업 인력 수급과 돌아오는 어촌 만들기 사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착 지원금을 이제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새 정부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친환경 양식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족 자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수산물 소비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산업.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옛 수산 도시의 명성을 찾기 위한 지역 어민과 수산 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광양항 사포 일부도에 있던 5만 6천 톤급 파나마 선적 석유 운반선에서 중진류 이송 작업 도중 유리 호수가 터지면서 중진류가 부두와 해상에 유출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관계기관은 방제정 등 선박 8척과 흡착포 등을 이용해 오늘 새벽 0시까지 6시간 동안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기름 대부분이 부두 위로 유출됐으며 선박과 부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S칼텍스 공장에서 불이 난 지 불과 8일 만에 어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수산단은 여전히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공장을 집어삼킬 듯 화염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여수산단 내 GS칼텍스 2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소방차 20여 대와 2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 3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했습니다. 폭발 당시 충격으로 사고 지점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경비실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나 진동이 느껴질 만큼 위력이 컸습니다. 소음이 거의 한 천둥 치는 소리 정도 들렸으니까요. 바닥도 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해서 좀 지진이나. 사고가 난 곳은 중유를 이용해 경유와 등유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재가동을 위해 배관 압력을 높여놓은 상태였습니다. 회사 측은 냉각기 인근 배관에서 수소가 유출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가 이제 고압에서 새다 보면 아마 자연 발화가 일어나면서 폭발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GS칼텍스에서는 2014년에도 수소 유출로 불이 났고 지난주에도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참 손쓸 수 없는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얗고 시한폭탄이란 우려에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산단 사고에 관계기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터져나옵니다. 제대로 된 사고 예방 시스템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사고입니다. GS칼텍스뿐만 아니라 노동지청 같은 이런 정부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GS칼텍스가 연이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 2일 변전실 화재에 이어 어제 중진류 분해시설 사고로 인해 여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조한 서류로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놀라운 건 국내외 유명 보험사들이 서류 위조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보험금을 허술하게 지급했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내의 한 대형 보험사입니다. 34살 김모 씨는 이 보험사에 위조한 서류를 낸 뒤 4차례에 걸쳐 보험금 9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병원 입퇴원 서류를 스캔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 이름을 위조했습니다. 위조한 서류에는 자신의 형이 입원했다고 적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전기공학과를 나와서 컴퓨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이 위조를 했고요. 피해자 형제가 3형제가 있었는데 자기 형들 이름을 도용해서 피해자가 통장을 다 관리하면서 김 씨는 이렇게 위조한 입퇴원 확인서를 국내외 대형 보험사 7곳에 제출해 보험금 4,4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심지어 병실조차 없는 작은 동네 병원에 입원했다며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운영감독원에서 간편 서비스, 간편 심사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보험회사한테. 그래서 간편 심사를 하면 이렇게 현장 나가고 조사하고 서류를 받는 것보다 현재 보험금 지급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지급 안 하는 거예요. 김 씨의 범행은 한 보험사가 서류 위조 사실을 눈치챌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보험 사기로 새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보험사들의 허술한 보험금 지급 탓에 보험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시가 오늘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개막하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기간에 맞춰 교통대책과 노점상 단속 등 15개 분야 855명이 투입되는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특히 여수 전역의 공영주차장 27곳을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하고 시내버스도 오후 11시 30분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축제 기간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여객선 터미널부터 중앙동 사거리 구간은 교통이 통제됩니다. 통학선 강제 폐선 방침으로 통학길이 갑자기 막힌 외딴 섬마을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폐선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경제성, 효율성, 또 기본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학교 측이 완동훈 행간도 학부모에게 보낸 통신문입니다. 9월 1일자로 통학선이 다니지 않는다며 하숙비를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설령 30년을 넘긴 통학선의 안전사고 위험. 가장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숙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예산 문제도 큽니다. 횡간도의 효송, 효은이 형제가 받을 하숙비 지원액은 1인당 40만 원. 그나마 6학년 효성이가 졸업하는 내년부터는 동생 효은이 한 명뿐이어서 방학을 제외하면 연간 400만 원이 듭니다. 통학선 운영 시 드는 비용 4억 원에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통학선 폐지를 추진해온 교육당국이 효송, 효은이 부모를 만난 건 올해 4월과 7월 단 2차례. 당연히 반대했지만 함께 통학선을 이용하는 나머지 학생들의 부모가 폐선에 찬성했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은 어떨까? 소환도 통학선을 이용한 학생은 횡간도의 효성, 효원 형제, 그리고 인근 서민, 구도 학생 5명 등 모두 7명. 구도의 경우 지난달부터 다리가 개통된 노화도로 학구가 조정돼 차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통학선 이용 대상은 횡간도뿐인데도 다리가 놓인 구도까지 포함해 학부모 찬성이 많다고 하는 셈입니다. 교육당국이 강제 폐선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을 사는 이유입니다. 신규 건조나 임대 통학성 등 대안도 사전에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외딴 섬에 경제적 잣대를 적용해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게 효송, 효원이 부모의 주장입니다. 지금 초등교육인데 이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몫을 학부모 몫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육당국은 절차상 미흡했다며 뒤늦게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고 학부모는 국민권익위 등의 민원을 내겠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나겠지만 외딴 섬 학부모가 받은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올여름 가뭄이 지속되면서 광양 4대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광양 본강과 옥룡 계곡 등 4대 계곡을 찾은 피서객은 모두 18,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000여 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이후 광양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계곡물이 예년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피서객이 줄면서 해마다 이맘때 계곡 주변에서 되풀이되던 교통체증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가 강원 중북부로는 허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에는 100mm 안팎, 강원 산간으로는 3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온 상태인데요. 여기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벼락을 동반하며 세차게 쏟아질 수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에도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대부분 오후 시간대면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선선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중부지방은 더위가 덜했는데요. 26도 선을 보였던 서울의 기온이 오늘은 다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32도까지 오르겠지만 폭염경보 수준의 극심한 더위까진 아니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24.1도, 대구 24도로 밤사이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가 31도까지 오르겠고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